JP모건이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인정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이죠. 월가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과거엔 비트코인을 엄청 비판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뉴스 이상으로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금융상품 하나 추가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암호화폐라는 이 새로운 자산군이 마침내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에게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신호다. 이게 혹시 금융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걸 예고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금융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 구조적인 변화라는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이 JP모건의 결정이 대체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또 그 결정 뒤에는 어떤 배경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월스트리트나 암호화폐 시장, 더 나아가서 금융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적인 배경들을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죠.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JP모건이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게 남았네요. 네, 내년 말까지죠. 그때부터 기관 고객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이게 기관 고객 대상이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 말고요. 아, 큰 손들 대상이군요. 펀드나 기업 같은? 네,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곳들이죠. 둘째는 이게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글로벌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글로벌화돼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인데 JP 모건이 이 암호화폐를 직접 자기들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제3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 커스터디언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이걸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 뭐 기술적인 거나 규제 같은 거요. 네, 그런 리스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객한테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되게 영리한 방식인데요? 그렇죠. 리스크는 줄이고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죠. 근데 기관 고객들은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을까요? 이걸 담보로 맡길 만큼이요? 그게 바로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배경 중 하나예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거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요? 근데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운영자금이든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겼든. 그럴 때 이걸 팔기는 아깝고. 그렇죠. 팔면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럴 때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자산을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랫동안 묻어둘 생각이었던 디지털 자산이 갑자기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JP모건은 이미 작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건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죠. ETF는 담보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ETF가 아니라 실물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자체를 담보로 받는다는 게 왜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차이가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월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변화요? 네,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져다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언어,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형태로 잘 포장한 상품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힌 거군요. 그렇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번역해서 기존 시스템에 끼워 넣은 것에 가까워요.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번 조치는 달라요. 포장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이 디지털 자산 그 자체의 가치를 담보물로서 직접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알맹이 자체를요? 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선언이죠. 비유하자면 외국어를 번역해서 이해하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외국어 자체를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알맹이 자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대안자산 이런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자산 클래스로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이건 정말 단순히 서비스 하나 추가하는 것 이상의 상징성이 있군요. 전통 금융이랑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진짜로 허물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통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유동성을 주는 걸 넘어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걸 촉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건 역시 JP 모건, 특히 그 수장 제이미 다이먼 CEO의 과거 발언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한테 사기다, 튤립 버블보다 더 나쁘다, 막 이런 진짜 센 비판을 쏟아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오랫동안 비트코인 회의론자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죠. 과거 발언 찾아보면 정말 신랄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최근 발언들을 보면 톤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순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는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런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허허,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네요. 개인적인 신념이랑 은행의 비즈니스 전략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판단인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아무리 CEO 개인의 생각이 확고해도 이 거대한 금융기관의 방향성은 결국 고객이 뭘 원하느냐, 시장의 흐름이 어떠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JP모건 내부를 보면 이번 결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 뭔가 준비가 있었군요.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요. 자체 디지털 통화, JP모건이라고 있죠. 그걸 만들어서 기업 간 결제에 쓰고 있어요. JPM 코인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ETF 관련 투자 자문이나 담보 인정, 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나 수탁 솔루션 개발 같은 거 물밑에서는 꾸준히 관련 역량을 쌓고 서비스를 넓혀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번 실물 암호화폐 담보대출 허용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어찌 보면 좀 준비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안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 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JP 모건이라는 조직은 시장 변화를 냉정하게 읽고 대응해 온 거군요. 네, 거대 금융기관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를 막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변화의 흐름이 분명해지면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JP 모건만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월스트리트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다른 경쟁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절대 JP모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월스트리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해요. 아, 다른 곳들도 움직이고 있군요. 그럼요. JP모건의 오랜 경쟁자 모건 스탠리 아시죠? 거긴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부유층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줬어요. 모건 스탠리도요? 네. 그리고 자산 관리나 수탁 서비스의 전통 강자들,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BNY 멜론 같은 것들도 앞다퉈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내놓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엄청 투자하고 있고요. BNY 멜론도요? 정말 큰 이름들이네요. 그리고 자산운용 쪽 거물인 피델리티는 정말 일찌감치 암호화폐 시장 가능성을 보고 관련 연구, 투자 상품 출시, 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어요. 피델리티까지 와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의 모든 대형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더 깊이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자기 강점을 살려서 암호화폐 관련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수탁 서비스, 투자 상품 라인업 확장, 기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새로운 금융 솔루션 개발,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요. 네. 이 모든 움직임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밖에 머물러 있었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있잖아요. 네, 기관 자금이요. 그 돈이 시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이고 믿을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여러 개 동시에 열리면서 새로운 저수지로 물이 콸콸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네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금융산업, 특히 은행처럼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규제가 막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불분명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JP모건 같은 큰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웠죠. 네, 위험 부담이 컸겠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미국 쪽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FIT21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그전에 논의됐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같은 것들이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증권이냐 상품이냐, 어떤 기관이 감독할 건지, SEC냐 CFTC냐,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법적 틀을 만들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아,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거군요. 네, 물론 아직 최종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남았지만 적어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에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요? 유럽연합은 이미 미카라고 부르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금융 허브들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비교적 명확하고 좀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약간 안개 속 같았다면 네, 그랬죠. 이제는 그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그동안 좀 지켜보던 거대 플레이어들도 좀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점차 해소되면서 법적 리스크나 평판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JP모건의 이번 결정 역시 이런 전반적인 규제 환경의 진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JP모건을 필두로 한 이런 월가의 변화 그리고 규제 환경의 진화가 맞물리면서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언제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요? 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관들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즉, 현금이 필요할 때 자산을 팔 필요 없이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대량 매도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담보대출이라는 옵션이 생기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아, 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좀 막아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자산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상승 재료라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시장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투기적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좀 더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JP모건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기존 담보대출 서비스 목록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잠재적으로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용시장,
그러니까 대출이나 파생상품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용시장이요? 암호화폐 기반으로요? 네, 장기적으로는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심지어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네, 디파이. 은행 같은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 돌아가는 그 디파이 분야에서 발전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선별적으로 흡수하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와, 전통금융이 디파이의 요소를 흡수하면서 진화한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전망인데요.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 이후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가 금융시장에서 담보물의 표준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결코 앞서 나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과 기술기업들이 부동산, 미술품, 채권,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군요. 네. 만약 이런 토큰화된 자산이 법적,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본다면 이번 JP모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 인정 결정은 어쩌면 그 거대한 토큰화 경제로 나아가는 아주 초기 단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이정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자산들이 이런 방식으로 토큰화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의 담보물로서 혹은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경계는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정말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JP모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 인정 결정은 결코 단순한 실험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월가의 심장부에서 과거의 그 비판적인 입장을 뒤집고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려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일부 기술 애호가나 투기적인 투자자들만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차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입니다. JP모건이 제시한 2025년 말이라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런 변화의 물결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세계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 두 세계는 어떻게 융합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JP모건의 이번 결정이 정말 월가의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면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금융의 정의와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